네, 레스카페 화가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마스 에킨스, 에이킨스라고도 합니다. 그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참 외국 화가들의 이름은 어렵습니다. 살아서 명성보다는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명성을 얻은 화가들이 있죠. 뭐 그런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에이킨스도 뭐 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서도 물론 뭐 나름 명성이 있었지만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미국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화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마스 에킨스의 작품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에 한 사내가 있습니다. 초상화 속의 몸은 나는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체념한 듯한 얼굴에서는 그 묘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고집스럽게 담은 입과 빛이 나는 듯한 눈은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의 울 것 같은, 그러나 분한 듯한 얼굴이 이해됩니다. 그는 미국 사실주의의 대가 토마스 에킨스입니다. 에킨스는 필라델피아에서 나고 자라고 또 그의 생 대부분을 필라델피아에서 보냈습니다. 책 표지에 아주 정밀한 그림과 글씨 도안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다섯째 아이 중 첫째로 태어난 에킨스는 12살 때 아주 정교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릴 정도로 미술 솜씨가 뛰어났었죠. 필라델피아 예술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 아버지의 일을 돕곤 했는데, 그 필라델피아 시에서 발간하는 기술자 명부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고 하니까 보통 솜씨는 아니었겠죠. 세비야의 거리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낮 세비야 골목에서 집시 가족이 음악을 들려주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지만 이제 그림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죠. 춤을 추는 소녀와 북을 치는 여인,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내, 그 모두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고달픈 삶이 이제 그들에게서 표정을 앗아간 것이겠죠. 춤추는 소녀의 그 작은 그림자가 그래서 더욱 애처롭습니다. 에킨스는 4년간 파리에서 미술 유학을 합니다. 그 사실주의자 또 아카데미즘의 그 대가였던 그 장제롬 밑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그는 스승의 화풍이나 당시 유행하던 그 인상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7개월간의 그 스페인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자유스럽고 화려한 그림을 그렸는데,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그 모사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대새 사냥이라는 작품입니다. 참 유쾌한 그림이죠. 그 물대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입으로 휘파람을 이렇게 부는 사냥꾼은 굉장히 진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저에게는 좀 코믹하게 다가옵니다. 그 옆에 떨어져 있는 물대새 무리를 보다가 새대가리라는 말이 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정말 저렇게 물대새를 사냥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장대를 걷고 출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바닷바람에 돛이 팽팽해졌죠. 배를 잡아두고 있던 장대를 옮기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 키를 잡고 있는 사내는 아주 심각한데, 그 옆에 모자를 쓴 사내는 좀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꼭 저런 사람들이 있죠. 파란 하늘에 걸린 그 노란색 돛이 아주 분위기를 상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에킨스는 그 11점의 유화 수채화로 이제 작품 전시회를 여는데, 그 독특한 주제와 기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흔하지 않았던 그 스포츠를 주제로 한 그림,
특히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이제 묘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애킨스의 이 주제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관심도 끌었고 뭐 작품도 한 점인가 팔리긴 했지만은 이제 그 뒤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애킨스는 다시는 노 젓는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습니다. 애킨스의 대표작 중 한 작품이죠. 그로스 박사의 강의실입니다. 그 예전에 하얀 거탑이라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사람은 70살 먹은 사무엘 그로스입니다. 영웅적이고 이제 당대 미국 지성을 대표하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수술 과정을 기록하는 의사가 있고 또 수술을 보조하는 의사들이 보이죠. 학생들은 어둠 속에서 그로스 박사의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족인 것으로 생각되는 여인은 그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뭐 저라도 저렇게 앉아서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완성하는 데만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이제 출품하고자 했지만 그 작품의 내용이 아주 추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맙니다. 평론가들은 심신노약자는 이 작품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을 했죠. 애킨스 자신은 그때까지 그렸던 어떤 작품보다도 좋았다고 이제 했지만은 이제 그림은 고작 $200에 팔렸습니다. 애킨스는 학생일 때 해부학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때는 의사가 되는 것도 고려할 정도였으니까 뭐 관심의 정도를 넘어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애킨스는 그 자신이 졸업한 필라델피아 예술학교에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2년간 학생을 지도하다가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아주 뭐 기발한 채용 방법, 취업 방법일까요? 이제 구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이런 구원 태도도 있을까 싶습니다. 꽃을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불러도 시원찮을 분위기인데 이 남자는 그 의자에 몸을 기대고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인은 남자에게 아무런 흥미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목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여서 영어 사전을 뒤적거려 보았지만은 뭐 구원 그 이상의 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는 무슨 강제 청혼 같은 것일까요? 옆에 몽둥이가 있다면은 그림 속 산에 다리를 한 대 좀 후려치고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예술학교의 책임자가 된 그 애킨스에 대한 불만이 이제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킨스는 이제 학생들에게 사람과 그 동물의 해부학 강의를 들을 것을 지시합니다. 학생들은 또 원근법의 이해를 위해서 수학도 배워야 했습니다. 반발이 날 만도 하지요. 어느 5월 아침 공원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강렬한 색상 대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노란색 길과 붉은 마차 바퀴, 그리고 또 검붉은 말과 또 여인의 붉은 우산, 또 배경의 그 짙은 녹색이 어우러져서 아주 건강한 그 생명력을 만들고 있죠. 그림 속에서 돋보이는 사람은 여인과 그 뒤에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병풍같이 서 있는 남자들의 그 정체는 뭔가요? 보디가드? 아니면 무임승차? 애킨스의 그 학습 지도 방법에 불만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이제 그를 학교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여학생반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한 여학생이 그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 이제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애킨스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실로 찾아온 그 여학생 앞에서 애킨스는 옷을 벗고 골반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릉덩이라는 작품입니다. 멋진 몸매를 가진 한 무리의 남자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입니다.
밝은 햇빛 아래 남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누드 자세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사진으로 먼저 촬영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옮긴 것이죠. 모델들은 학생과 친구들 그리고 에킨스 자신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주문 제작된 작품이었지만 완성되고 나자 인수를 거절당합니다. 너무 적나라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그 골반 움직임 사건으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실제로 그가 학교에 남긴 공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학생도 학교에서 누드를 그릴 수 있도록 남자 누드 모델을 수업 시간에 배치했죠. 또 그 이외에 모든 일에 남녀의 차별 없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청교도적인 학교 분위기가 이제 그를 몰아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소문만 있지 그의 섹스 스캔들이 밝혀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의 아내와 그의 사냥개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모델은 에킨스의 아내 수잔입니다. 에킨스는 원래 캐트린이라는 그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그 에킨스의 첫 번째 그 대작 초상화의 모델이었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약혼한 상태로 5년이 흘렀고 캐트린은 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처녀 귀신을 만든 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에킨스의 아내는 이제 필라델피아 사회에서는 꽤 알려진 그 조각가의 딸이었는데 원래 에킨스의 제자였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25살이 되던 해에 이제 전시회에서 에킨스의 그 그로스 박사의 강의실이라는 작품을 보고는 이제 그의 밑에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죠. 에킨스 부인의 초상화라는 작품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죠. 6년간 에킨스 밑에서 이제 공부한 그녀는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죠. 이제 결혼한 후에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인 에킨스의 그 손님과 학생들 접대 그리고 남편의 이제 경력 관리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 에드워드 호퍼의 아내 조가 생각이 나죠. 이제 그러나 집안에서는 이제 각자의 화실이 있었고 이따금은 그림도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 역시 남편처럼 그 사진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남편을 위해 누드 사진 모델도 기꺼이 서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킨스가 죽고 나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남편이 어려울 때 이제 그를 옆에서 지켜준 참 근사한 아내였었습니다. 학교를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낙담한 에킨스는 이제 초상화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린 초상화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모델들의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그렸다는 이제 평을 받았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멋있게 표현되기를 바랬고 그런데 에킨스는 절대로 그렇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그뉴 박사의 강의실이라는 작품은 그 15년 정도에 그려진 그 그로스 박사의 강의실과 동일한 주제의 작품입니다. 혹시 달라진 것을 한눈에 찾으셨는지요? 예, 바로 의사들의 복장입니다. 이제 그로스 박사를 묘사한 그림은 뭐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의사들의 복장이 큰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감염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이 코트를 입고 수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제 의사들은 수술할 때 수술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게 한 작품이 되었죠. 초상화를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이제 에킨스는 좀 딱딱하게 그렸던 모양입니다. 뭐 작품도 매우 천천히 그렸고 또 그리는 동안에도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뛰어났지만 또 실제보다 늙게 이제 보이게 그린다 뭐 이런 말이 퍼지는 바람에 이제 수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참 고지식했던 사람 같아요. 노래하는 카우보이와 농장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두 그림을 보고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그렸는데 한 번은 벤조를 또 한 번은 기타를 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모델은 악기를 잘 다루었겠지?
뭐 또 옆에 권총을 찬 것으로 봐서는 성격은 좀 거칠지 않을까? 뭐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옷이 같은 것으로 봐서는 뭐 돈은 거의 벌지 못했겠지? 또 노래 솜씨는 아마 형편없었겠지?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노래 솜씨가 형편없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은 뭐 순전히 그 오른쪽 작품 속에 이제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사내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짜증나는 얼굴로 이제 포크를 이제 손에 불끈 쥔 게 보였거든요. 그가 그 에킨스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평론가들은 이제 그를 허영의 말살자라고 했습니다. 몸에서 정신을 꺼낸다는 그의 표현을 뭐 달리 말하는 것이었겠죠. 20세기가 들어와서야 이제 에킨스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카운트를 세다라는 작품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덤벼봐 뭐 이렇게 말하는 승자의 모습과 한쪽 무릎을 꿇고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패자가 있습니다. 뭐 제3자여야 할 그 심판도 승자와 같은 편에서 승자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그 제 역할을 못하면서 뭐 세상이 더러워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뭐 세상이 승자만을 기억하기 때문일까요? 휴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권투는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주먹으로 많이 때리거나 눕혀야 하지만 그 이기는 권투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공격성을 자극하는 경기입니다. 대개 이 시기쯤 이제 스포츠가 회화의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1896년 그 제1회 올림픽 경기가 이제 개최된 여파였죠. 다시 그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경기에 집중하는 몸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뭐 이 작품에서는 에너지보다는 힘들고 이제 괴로움이 이제 먼저 느껴집니다. 그 영광과 그 오욕의 그 극을 맛본 에킨스는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제 그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회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깊이 있는 사실주의 그 화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간의 평론은 한 발 꼭 그렇게 늦는 모양입니다. 네, 토마스 에킨스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특이한 화가였었죠. 그 자기 주장도 강했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아주 미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화가였습니다. 물론 그 골반 사건은 좀 제외하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토마스 에킨스 얘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